저는 뱅샐러드 만족하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뱅샐러드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승민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전에 리멤버라고 여기 전회사 사람들 몇 와 있는데 있었고 지금 GD라는 활동을 하고요.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고 구글 기술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뱅샐러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6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고 뱅셀에 온 지는 작년 12월에 왔어요. 그래서 6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뱅셀에 오게 된 이야기 간략하게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뱅셀에 적응하는지 적응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만족하니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왜냐면 여기 콘샐러드니까 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자리 나가면서 퇴사를 하면 최고에서 이게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뱅셀에 온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 블로그에 엄청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5년 이걸로 검색하면 아마 금방 뜰 거거든요. 5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첫 이직 이야기 해서 되게 많이들 봐주셨던 글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좀 선택했던 것들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테니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작년 11월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직을 하려면 후보 회사를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들을 보고 나는 이 회사를 지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단어로 풀어보면 규모랑 깊이랑 동료 세 가지 기준을 보고 회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다행히도 또 몇 군데 복수계의 회사를 붙었거든요. 저 기준으로 골랐던 회사 중에 몇 군데를 붙었으니까 또 다른 기준으로 한 번 더 걸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더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또 줄여보면 기술이랑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랑 비전, 그래서 5가지 규모, 깊이, 동료, 기술, 비전.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회사를 가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이 5가지를 골랐지? 내 동기를 좀 더 살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성장 방향을 찾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붙은 곳들이 다 훌륭한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뒀어요.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곳은 어디일까? 내가 원하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보니 성장이라 하면 그 회사의 이름값보다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곳, 내가 어떤 거를 해내서 내가 이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여 여지가 큰 곳. 그래서 다른 곳들도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곳들이 많았는데 아까 그 전에 영화님이 발표했듯이 회사에 할 일이 많아서 또는 회사가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좀 늦게까지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집에 잘 안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뱅샐러드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만족하니 그래서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 만족합니다라는 대답보다는 왜 만족을 하는지 어떻게 만족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뱅셀인이 되다. 그래서 된 이야기를 6가지에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건데 6개월 동안 저는 뱅셀의 문화에 6가지 정도에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저를 성장시켜준 뱅셀의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인데요. 앞에 발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뱅셀의 가장 강력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뱅샐러드를 성장시키는 문화이고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당연히 2개죠. 주고 받고. 그래서 테이크 앤 기브인데 받는 거는 뭐 뱅셀의 특별함이 이런 게 없고 사실 뭐 페북만 가도 자주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도덕책에 있는 내용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라. 되게 당연한 내용인데 뱅셀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체적 수용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이 말한 거를 그대로 네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거를 겸손하게 듣되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발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대한 협업이라고 사실 이 단어의 뜻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대표님이 주구장창 우린 담대한 협업을 합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 주체적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체적 수용을 한 게 위의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담대한 협업이라는 단어로 우리 회사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 자세를 이제 강요를 하고 강요가 아니라 강조를 하고 있고 절대 강요 아닙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주는 거를 또 얘기를 드리면 제가 피드백을 받는 것보단 주는 게 사실 더 힘들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주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무엇을 왜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드릴 때. 그래서 무엇을 더 해석을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분이 내가 전달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는 내가 어떤 영향을 기대하고 드릴까.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줘야 그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소영님 발표에서 그런 내용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는 그 내용이 약간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는 앞에 발표에서도 몇 번 있었지만 입사하고 2개월간 수습 기간에 3차에 걸쳐서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가장 피드백이 좀 많고 저희가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마라톤 분기를 뜻해요. 1분기면 마라톤 첫 번째 마라톤, 두 번째 마라톤에서 1년에 4번의 마라톤이 있고 마라톤별로 일이 그 분기가 끝나면 회고를 하거든요. 회고가 저는 안드로이드니까 안드로이드 팀 내부에서도 하고 저희가 프로젝트 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마이금융, 뭐 재테크 이렇게 탭들이 있잖아요. 탭별로 정확하게 팀이 그렇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크게 그 탭별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우승 탭 팀이 회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도 회고를 하고 또 어디도 회고를 하고 이렇게 회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회고만 해요. 그래서 회고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또 마라톤 중간에도 내가 무슨 기획을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주체적으로 피드백을 먼저 요청도 많이 해요. 이거 피드백 주시겠어요? 요청하면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문화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는 게 저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면은 물론 의견을 말을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계속 말해야 하는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피드백 주는 걸 힘들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내 의견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적으니까 그냥 의견이 있어도 좀 침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뱅셀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판단은 받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저는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이니 그냥 계속 던지자. 아까 전에 받는 그 자세에서 주체적 수용과 겸손한 수용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더 믿고 나는 내 생각에 던지면 그 사람이 더 알아서 잘 발전을 하지 않을까? 내가 나쁜 피드백을 줘도 알아서 잘 걸러내서 받아주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자주 드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사실 이게 더 피드백을 줄 때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어떤 피드백을 줄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 특히 주니어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 피드백은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무인 이유가 피드백은 동료의 성장을 돕죠. 피드백을 주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은 내가 떠올라서 이 의견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걸 했으면 내 의견은 뭔지를 지어 짜내서라도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는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 자신도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뱅셀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배웠고요. 네, 저는 어느 자리에서는 뭔데 항상 할 수는 없죠. 항상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진 않지만 되게 노력을 의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도 저를 대할 때 그렇게 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같이 발전하는 환경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드백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고요. 개발팀의 피드백이 또 코드 리뷰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이제 뱅셀의 안드로이드 팀의 코드 리뷰를 보면 좀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힌다는 게 다른 팀에서 안드팀 코드 리뷰를 보면 칼싸움을 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날카롭게 서로 많이 부딪혀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칼싸움이 아니라 함께 칼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코드라는 칼을 함께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욕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지만 부딪힐수록 그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칼을 갈고 있느냐? 우리는 그 코드에 대한 원칙과 그리고 원칙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하는 좀 당연한 말들이죠. 그렇게 하고 또 겉도는 수사가 별로 없고 명확하게 이거를 변경을 해달라 또는 변경하면 좋겠다 아니면 왜 했냐 또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것이다 좀 이렇게 간결하게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좀 그래서 칼럼 같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짧게 치는 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코드 리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또 앞에 이소영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네,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팀의 성향, 우리 개발 성향은 어떤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는 원칙이 좀 센 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알지만 시간이 뭐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지름길을 잘 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택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하면 이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 방향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그런 리뷰가 왔음에도 현실적인 이슈 그 시간이 밀려서 됐으면 이슈에 올려놓고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지름길을 잘 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선 이런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서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코드를 꼼꼼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잘합니다만 얘기를 하면 신의 직장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신만 사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꼼꼼히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안드팀에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난상토론, 토익 프로젝트 또는 한 명의 발표를 공부를 좀 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왜 좋냐면 그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사실 기술을 배우는 건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기술을 바라봐도 이 사람은 좋고 나는 별로 안 좋고 또는 반대로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좋고 또는 둘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나는 저래서 좋고 라는 게 진짜 하나하나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저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라고 배우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를 느껴서 다음에 같이 일을 할 때 그런 성향을 더 배려하면서 코드를 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계속 도메인과 비즈니스, 뭐 피처를 벗어나서 기술 자체만 바라보고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가진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안 하거든요. 일정상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한 2, 3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럼 어제도 그래서 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안 빼놓고 할 수 있을까? 항상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매니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도 그렇고 주체적인 자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에게 그 작은 매니저가 되라라고 저는 그렇게 되겠어요. 작은 매니저가 되기를 요구를 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정은 당연히 픽스가 되는데 세부 일정은 제가 매니징을 해야 돼요. 제가 매니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의 진행을 내가 예상을 해야 되고 내가 예상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웬만하면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의 진행도를 모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계속 일을 관리를 해나가는 걸 뱅셀에선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문서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메신저 노트를 해서 남기자 하는데 메신저 엄청 많이 써요. 메신저를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현실이 약간 차이가 우리도 다 사람들이니까 있는데 계속 그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함께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일 위에도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거를 해야 됩니다. 메인 피처는 있는데 그 메인 피처를 원래 나왔던 기획에서 내가 바꿔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새로운 피처,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의견 제시를 뭘 해야 되지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말해봤자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의견 제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몇 개는 빠꾸먹고 몇 개는 들여지고 했을 때 어떤 차이일까 보면은 내 비전에 맞게 더 뚜렷하게 이유를 제시했던 것들은 더 잘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게 필요한 게 그냥 좋아서 필요하니까가 안 되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꼭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밸류가 고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제시를 하면서 의견 제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로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도메인 지식에 대한 내용은 되게 짧은데요. 금융사 연동, 보안금융법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어려운 건 보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와서 계속 용어를 접하고 아 저런 개념이 있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아직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코딩을 해서 어떻게 막자까지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하고 있고 좀 더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인데요. 제가 콘샐러드 중간중간 사회를 봤잖아요. 그래서 디렉터를 제가 하고 있어요. 3회 때부터 저번 해부터 하고 있고요. 그 커뮤니티 이 콘샐러드 디렉터를 맡으면서 커뮤니티가 뭘까에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커뮤니티가 되게 많고 있는데 그냥 참가만 하면은 가서 기술 얘기 들으니까 좋죠. 이제 그거에서 끝나도 사실 되게 좋은 행위인데 저는 만들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했고 개발업계는 공유를 통해서 발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그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다. 블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고 기업은 이 플랫폼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여기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있으면은 이해관계를 얻는 거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요번 콘샐러드 마지막에 주구장창 말하는 이런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해관계를 얻고 개발업계는 그 이해관계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이게 커뮤니티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콘샐러드를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 뱅샐러드 홍보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회사에서 돈 주니까 돈 받으니까 좀 채용 메시지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 컨퍼런스가 아니라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지금은 뱅샐러드의 기술 지식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중엔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작게 뱅셀 이야기만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더 커지고 더 개발 업계에 도움을 드리는 커뮤니티로 발전을 하고 싶다. 해서 와서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활을 해왔고요. 만족하니. 그래서 성장은 내가 어디 좋은 회사에 가서 큰 회사에 가서 가만히 뭐 N 회사에 6년 차입니다. 아니면 K 회사에 7년 차입니다. 이게 저의 성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했니? 어떤 식으로 움직였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했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없고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구나. 저게 다들 아시죠? 저만 신기했던 용어 아니죠? 자연스러운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인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인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뱅샐러드는 인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회사를 선택할 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한다 했는데 정말 잘 부합하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규모, 깊이, 동료, 기술, 비전에서 내가 원하는 성장을 잘 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만족하니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퇴사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채용을 한다. 금융을 혁신합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